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방금 하려고 했던 말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한참을 찾아본 적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그런데 정말 단순한 노화 때문일까요? 놀랍게도 우리 뇌에서는 잠든 사이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일종의 뇌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 주목받았습니다. 운동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고 어려운 두뇌 훈련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냄새였습니다. 일정한 향을 반복해서 맡는 것만으로 노년층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가 나온 겁니다. 도대체 어떤 냄새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냄새가 우리 뇌의 기억을 깨우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알아야 할 뇌를 깨우는 감각 자극의 비밀과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 습관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향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잠깐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주변에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잃고 나서 되찾는 것보다 잃기 전에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냄새가 어떻게 기억을 깨울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1점. 저는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을 자주 겪습니다. 방금 하려던 말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뭘 꺼내려 했는지 멍하니 서 있기도 하죠.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한테 주문을 2번이나 되묻는 저를 보고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넘기기엔 뭔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늙어서 뇌세포가 사그라들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잠든 사이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청소 시스템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수록 이 청소 기능도 함께 무너진다고 하니 저는 그 대목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기억세포가 늙어서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잠든 사이 뇌를 청소하는 시스템 자체가 약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2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뇌 안에서는 수년 동안 조용한 변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는 동안 뇌 척수액이 흐르면서 노폐물을 밖으로 실어 나른다고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흐름이 점점 둔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뇌 안에는 불필요한 단백질과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고 결국 기억력과 집중력, 언어 능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미 늦은 걸까? 손님상을 차리다가도 재료를 손질하다가도 문득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주방에 서 있으면서 제 몸 하나는 잘 안다고 자부했는데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미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3점. 찾아보니 현대의학도 치매를 완벽하게 막거나 고치지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치매 예방이란 한 가지 음식이나 약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 수면, 사회적 활동, 감각 자극처럼 여러 방향에서 뇌를 계속 자극하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러 요소가 함께 작동해야 뇌의 회복력이 유지된다는 논리였죠. 저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다가도 이 문장을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치매를 막는 비밀은 의외로 거창한 신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행동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기대했던 저에게는 오히려 그 소박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하는 사소한 행동이 뇌를 지킨다니, 저는 그날부터 제 하루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4점. 저는 당연히 이번에도 음식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메가3 견과류, 블루베리 같은 것들이요. 40년 가까이 주방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런 음식 이야기라면 자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읽어가다가 저는 멈칫했습니다. 연구진이 주목한 건 음식이 아니라 후각이었습니다. 냄새는 단순히 코로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뇌의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설명이었죠. 특정한 향을 반복해서 맡는 행동이 뇌에 지속적인 감각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제가 매일 맡는 된장 냄새, 참기름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정말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까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동안 맡게 한 냄새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답이 너무 궁금해서 다음 자료를 서둘러 찾아봤습니다. 챕터 5점. 노년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향을 활용한 감각 자극을 꾸준히 지속했더니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226%라는 숫자만 덜컥 믿기보다는 정확히 어떤 인지 기능 검사에서 얼마만큼의 변화가 관찰됐는지를 찬찬히 짚어봤습니다. 핵심은 향기가 치매를 치료한다가 아니라 후각 자극이 노년층의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 있었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어려운 퍼즐을 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정한 향을 맡는 습관, 그것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제 소개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5성급 호텔 주방에서 40년 가까이 메인 셰프로 일했고 지금은 작은 식당의 오너 셰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군요. 건강식품과 약선 요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약선요리 지도사 자격증을 땄고 감사하게도 약선요리 명인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지금도 대학 동기들과 모임을 이어가며 건강밥상을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죠. 그때 교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약은 음식에서 나오고 음식의 향 또한 하나의 약이다. 저는 이 냄새 연구를 접하면서 그 말씀이 새삼 다시 떠올랐습니다. 챕터 6점. 후각과 기억이 왜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저는 궁금해서 옛 문헌까지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동의보감에는 석창포라는 약재가 나옵니다. 향이 강한 이 뿌리는 개교, 그러니까 막힌 9개의 구멍을 열어주는 작용을 한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건망증을 다스린다는 설명도 함께였죠. 실제로 석창포는 총명탕이라는 처방의 핵심 재료로 쓰였는데 잘 잊어버리는 증상을 다스리기 위해 옛 선비들이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백 년 전 사람들도 이미 향이 정신과 기억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냄새 하나에 수십 년 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특정 냄새를 맡으면 어린 시절의 장소나 사람, 음식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향기는 그저 좋은 냄새가 아니라 뇌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의 정보였던 겁니다. 챕터 7점. 그렇다고 냄새 하나만 믿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파고들면서 진짜 비밀은 냄새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뇌 건강은 여러 자극이 동시에 작동할 때 훨씬 강력한 보호막을 만든다는 겁니다. 감각 자극인 향기와 음악, 신체 자극인 걷기와 운동, 인지 자극인 독서와 대화와 새로운 학습, 그리고 뇌가 회복하는 시간인 수면,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사회적 활동까지. 이 5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진짜 방어막이 된다는 거였죠. 저는 이 목록을 보면서 우리 삶이 이미 그 답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된장 끓이는 냄새, 텃밭에서 나는 흙냄새, 어른들과 나누는 잡담, 저녁마다 부르던 노래 한 소절. 우리 조상들의 일상 속에는 이 5가지가 이미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이 사실을 곱씹다가 문득 제가 매일 하고 있던 일들이 새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8점. 첨단 연구가 밝혀내는 뇌 건강의 원리, 사실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도 이미 상당 부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하루하루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잠깐 걷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노래 한 소절 흥얼거리고 텃밭의 식물을 돌보고 음식 냄새를 맡고 계절의 향을 느끼는 것. 특별할 것 없는 이 평범한 행동들이 뇌에 다양한 감각 자극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저는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음식 하나, 향 하나가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해 준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꾸준한 생활 습관과 건강관리의 조합, 그게 진짜 핵심이니까요. 치매를 막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어쩌면 특별한 약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맡았던 냄새, 누군가와 나눈 대화, 10분의 산책,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노래 한 곡. 우리 뇌는 이런 작은 자극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있던 뇌를 깨우는 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